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김의겸 집 팔았다. 네.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본 거대로라면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집을 판 건데 다른 이유들도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죠. 네, 정치권에서는 나 이제 준비됐으니 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 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평가 하위 20% 의원에게 결과를 사전 통보할 예정인데요. 그 정치권에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를 깔끔히 처리하고 하위 20% 자리 중 하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요. 네. 내년 4월에 그날을 대비해 회계 코스프레를 자처한 것이라면 진작에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진심은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알겠지만은 나온다면 고향인 군산으로 나올까요? 네, 그런 설이 있었죠. 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둔 뒤에도 종종 군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군산 현역 의원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죠. 김 의원 측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군산에서 열심히 활동하지는 않았다. 이제 와서 조직을 꾸리고 경선을 통해 출마하기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부분이요. 김 전 대변인 총 재산이 14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25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샀거든요. 네. 그럼 11억 원 정도 대출이라는 건데 대충 따져봐도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의 빚 11억 원을 분석해보면요. 네. 시중은행 대출이 10억 원, 그리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개인 채무는 형제들과 처제에게 빌린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시중은행 이자가 월 371만 원이고 개인 채무는 정확한 금리는 알 수 없지만 4% 금리 20년 상환으로 계산하면 월 이자가 약 60만 원입니다. 네. 한 달에 이자만 43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김 전 대변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퇴직을 했고 네. 어떤 돈으로 이 이자를 갚고 있었을까요? 올해 3월에 그만뒀으니까 8개월치 이자를 냈어야 하거든요. 상가에서 받는 월세가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되고 네. 교사 출신 아내의 연금 같은 거를 총동원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또 지금 시세 차익은 기부한다고 했거든요. 그 네.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 상가의 시세를 32에서 33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살 사람이 마땅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김의겸 인터넷 할 때는 내려가 자는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이제 언론사에서 매매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투기꾼들이 딱 가능하면 안 붙지. 25억 원에 사서 33억 원에 판 걸로 계산을 해보면 네. 세금으로 약 2억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양도세와 주민세. 네, 상가가 올해 안에 팔린다면 시세 차익은 약 5억 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워낙 주목받는 물건이라서 누가 사겠다고 선뜻 나설까 싶기도 합니다. 또 어디에 기부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곤란해진 진문 6인방. 네. 친문은 알겠고 더 강한 게 진문인가요? 네, 예. 친문보다 더 센 진문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진박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번엔 진문인데요. 이호철,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 천경득, 송철호 이렇게 6명입니다. 네. 자,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삼철이라고 부르지 않았나요? 네, 이호철 전 수석은 유재수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앉힌 배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수석이 얼마 전에 중국으로 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5일 중국 출국했다고 이제 하던데 사정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래서 간다고 하면서 갔다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복잡해질 만한 사안은 유재수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유재수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윤건영 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면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한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왜들 다 텔레그램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지금 최근 불거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요.
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다음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우리대병원 사건에 모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친노 성골 금강팀 출신인데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특히 가까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안희정이 아닌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문의 남자가 됐습니다. 네.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조국 당시 수석보다 실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자,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사실 저희가 영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기자들과도 거의 접촉을 네. 하지 않는데요. 변호사 출신인 천경득은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입니다. 인사를 쥐고 있는 핵심 중 핵심인데요.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나 문재인 캠프에서 선거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네. 문 대통령과 아주 오랜 인연이더라고요. 문 대통령과는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송철호 시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6번 그렇게 이제 당선하면서 정말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그 길을 좀 걸어오고 계신 거죠. 자, 진문 6인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열왕열왕이었습니다.